제가 90을 넘기고 나니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하게 보이더군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만 잘 키우면 든든할 줄 알았고, 돈만 열심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줄 알았고, 건강만 잘 지키면 죽을 때까지 튼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자식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꾸려가느라 바빠지고, 그토록 어렵게 모아둔 돈은 병원비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몸으로 겪었으며, 아무리 아끼고 챙겨도 늙어가는 몸은 결국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천천히 금이 가더랍니다. 어느 겨울 저녁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된장국이 그대로 식어가고 방 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 곁에 끝까지 남아줄 건 도대체 무엇일까?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의 중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걸 잃고 더 많은 걸 비워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고, 돈에 안심하고 싶었고, 건강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90해를 살아보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머물다 떠나는 손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식은 성장하면 자신만의 길로 가야 하고, 돈은 아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흩어지고, 건강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모든 게 나를 떠나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건 제 인생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거의 모든 노인이 겪는 공통된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제 다른 걸 붙잡아야 한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다시 70대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거라고.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고,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내 일상, 그리고 내 곁의 작은 관계들을 지키는 데 마음을 더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보니 끝까지 남아준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화려한 집도 아니었고, 두둑한 통장 잔고도 아니었고, 젊음처럼 탄탄한 몸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탱해준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누군가 건네주던 오늘도 나오셨어요? 라는 짧은 인사, 새벽 공원을 걸을 때 마주치던 익숙한 얼굴, 시장에서 무 좀 더 얹어주던 아주머니의 밝은 표정,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준 작은 역할들. 바로 그런 작은 온기들이 제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가장 진심 어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뼈아픈 깨달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9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고 돈을 덜 붙잡고 건강에 덜 집착하며 대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키는데 더 많은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만 남겨두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늦게야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자식에게 목매지 말아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아주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깨달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목매지 마라. 제가 살아온 90해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은 결국 떠난다는 진실입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꾸밈도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삶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챙기고 학교 보내고 병치레하면 밤새 간호하고 내 옷은 사지 못해도 자식 옷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믿었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이런 기대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내 옆에 있어 주겠지. 제가 속았던 게 아니라 그만큼 순진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천천히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이 중심이지만 부모는 자식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이 많겠지,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지나가는 해가 많아졌고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옆집 방 노인네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는 건 옛말이야. 애들도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늘 곁에 있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몫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삶이 바쁘고 무겁기 때문에 부모를 챙길 여유가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배신이라고 느끼고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일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예전처럼 한 집에 모여 살지 않고 직장 때문에 도시를 옮기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고 관계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옛 기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기대는 결국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제가 진짜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만큼 마음이 무너질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깊으면 상처도 깊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바람에 거의 1년을 울며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갉아먹는 눈물이었습니다. 결국 기력이 쇠하고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들은 잠시 다녀간 후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을 잃는구나. 자식은 철새와 같습니다. 봄에 나타났다가 가을이면 떠나는 것처럼 부모 곁에 오래 머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도 떠나야 하고 자식도 떠나야 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왜 너는 내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 하고 매달리면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습니다. 이 기대는 서로를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그 쇠사슬을 가장 먼저 끊어냈을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을 자식에게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었겠지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고 찾아왔을 때에는 더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나무와 새의 관계와 같습니다. 새는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새가 떠났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너지는가, 아니면 내가 단단히 서 있는가입니다. 자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은 항상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내 삶을 내가 세우면 자식은 사랑하는 존재일 뿐 기대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왜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뼈저린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겁니다. 돈은 결국 흩어진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허무하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손에 오래 머물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돈만 충분히 모아두면 노후는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쉴 때도 손을 놓지 않았고 비 오는 날에도 장사를 나갔고 새벽마다 짐을 나르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아둔 돈이 있으니 나는 늙어도 걱정 없겠지. 혹시 병이 와도 잘 버틸 수 있겠지.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돈이 날 지켜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 모래성을 쌓는 일이었는지 저는 늙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가보십시오. 평생 모아둔 돈이 일주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 속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간병인 비용.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겹치면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저는 제 손에 쥐고 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꽉 움켜쥘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흩어지더군요. 옆집 김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하나둘 모아두고 이제는 걱정 없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몇 년 동안 병원에 오가다 보니 그 든든하던 돈이 순식간에 바닥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남은 건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숫자와 마음속에 남은 허무함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져나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후에 돈이 아예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기본적인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제가 했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환상이었습니다. 돈은 늘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갑니다. 의료비, 자식 문제, 집수리,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나를 돌볼 누군가에게 드는 비용까지. 결국 돈은 여기저기로 흘러가고 우리는 결국 돈을 붙잡지 못한 채 남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돈을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도구란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쓰지 않고 움켜쥐면 짐이 됩니다. 통장 숫자를 바라보며 안심하는 것은 진짜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더 큰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돈을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작은 여행을 떠나 마음의 바람을 쐬고 친구와 밥 한 끼 나누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걸 사는데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진짜 남는 투자입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사람들과 밥 먹고 좋은 시간을 나누는 데 썼습니다. 그 기억들이 남아 지금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반면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은 결국 병원비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아둘수록 불안해지고 쓸수록 관계와 경험이라는 의미가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돈은 찰나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평생 남습니다. 자식에게 보여주려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모은 돈은 결국 내 곁을 떠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관계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의미 있게 쓴 돈은 기억이 되고 따뜻함이 되고 삶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돈을 움켜쥐며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돈을 도구로 삼아 삶을 더 편안하고 더 풍족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병원비로 흩어질 돈을 미리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붙잡을 수 없었던 것,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 집착의 함정. 제가 살아온 9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잡으려 할수록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늙어서도 끄떡없겠지. 음식만 조심하면 병 하나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평생을 건강에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걸었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하며 몸에 좋다는 것만 찾아 먹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살겠네. 병원 갈 일 없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 깊이 안심했고 건강만큼은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세월은 모든 것을 깎아내려갑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오래된 나무에 금이 가듯 우리의 몸 역시 나이가 들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져 갑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우리 동네에서 늘 건강을 자랑하던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운동장에서 맨손 체조를 하고 저녁마다 빠르게 걸으며 이웃들에게 건강은 내가 챙긴다고 당당히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건강하다고 장담했지만 세월은 그 장담을 가차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 일을 보며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질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튼튼하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허리가 무너져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이 벅차지고 전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때 그제야 우리는 몸이 조용히 보내던 신호를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건강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을 붙잡으려 하는 삶은 불안하지만 건강을 관리하며 받아들이는 삶은 평온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태도를 선택합니다. 운동은 집착이 아니라 습관으로, 음식은 약처럼 강박적으로 먹지 않고 즐거움으로, 병원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관리의 도구로. 저는 병원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병이 나올까봐, 혹시 입원하게 될까봐 검사를 미루고 또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90살을 넘기고 보니 검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은 초기에 잡으면 낫지만 늦게 발견하면 목숨을 앗아갑니다. 제 주변에서도 병을 숨기고 증상을 견디다 결국 큰일을 당한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원은 죽음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또 하나,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걷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저는 그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90해를 살아보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월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가는 건강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남아있는 건강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날은 병원 침대에 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세월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노력했던 것, 그리고 결국 저를 지탱해준 진짜 관계와 품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 그게 무엇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관계와 품위의 힘. 제가 90살을 넘기고 보니 결국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남아준 것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즉 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병처럼 스며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느낄 때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꼭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는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은 겨울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TV 소리만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밥을 차려도 식탁은 차갑고 시간을 보내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의 계산대에서 늘 보던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단숨에 울려버렸습니다. 아, 누군가가 여전히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구나. 그 짧은 인사가 그날 밤 제 마음의 온도를 몇 도나 올려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늘 마주치던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늘 오늘은 무가 참 싱싱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말하며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작은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끝까지 남는 관계는 거창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스치듯 만나도 마음을 움직여주는 작은 인연입니다. 반대로 어떤 관계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예전에 제 주변에는 늘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세상 탓, 사람 탓, 자식 탓. 처음엔 위로해주려고 들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군요. 어느 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느덧 90인데 왜 나는 여전히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있을까? 그날 저는 그 관계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야 공간이 생기듯 마음에서도 무거운 관계를 비워낼 때 여유가 생깁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 수명을 가장 길게 만드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좋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줄이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거나 부정적인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질병 위험도 올라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요. 품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체면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비싼 옷을 사입고 허리가 아파도 괜히 젊어 보이려고 불편한 신발을 신고 남이 뭐라 할까봐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피곤하고 더 외롭습니다. 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멋이고 품위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진짜 멋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늘 같은 가디건을 입고 다니셨지만 그 가디건은 깔끔히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 작은 브로치 하나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 참 멋있다. 세월이 흘러도 단정하시네. 그분은 젊음을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나이를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멋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는 힘을 갖습니다. 제가 7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과감히 끊고 따뜻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체면 대신 자연스러움을 선택하고 나이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말입니다. 관계와 품위는 노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나를 외로움에서 지켜주고 다른 하나는 나를 초라함에서 지켜줍니다. 이 두 가지가 튼튼하면 비록 혼자 살아도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끝내 붙잡은 마지막 지혜, 오늘을 사는 힘, 그리고 노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90해를 살아오며 끝내 깨달은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평생을 돌아 돌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말입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다. 자식도 떠나고 돈도 흩어지고 건강도 서서히 무너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느끼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그 구멍을 메우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면 삶은 무너지고 오늘을 살아내면 삶은 다시 조금씩 바로 세워집니다. 제가 잘 아는 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큰 소리치며 후배들을 이끌던 분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쯤 억지로 나가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직원이 말하더군요. 어르신이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 한마디에 철수 어르신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주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을 찾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을 살리는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이다. 손주 숙제를 잠깐 도와주는 일, 매일 아파트 복도에 물을 뿌려주는 일, 아픈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동네 모임에서 회비를 걷는 일, 이런 사소한 역할들이 마음의 불씨를 만들어줍니다. 불씨는 작아도 밤을 밝혀주고 마음을 데워주는 법입니다.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건 그 불씨입니다. 또한 저는 수많은 이웃을 보며 한 가지 더 확실히 배웠습니다. 후회는 마음을 늙게 만들지만 오늘을 붙잡는 것은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순자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늘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후회가 더 깊어져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과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뒤돌아본들 다시 손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건 젖은 신발을 신고 계속 걷는 것과 같다. 무겁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부터 저는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는 일, 10분만 걸어보는 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다독이는 일, 감사할 것 3가지를 적어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우울감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명상과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은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을 사는 힘을 키워주는 도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데 필요한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 견딜 만큼의 최소한의 돈이다. 저는 젊었을 때 욕심껏 많이 모아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월 100만, 15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만 있어도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돈은 무대가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만 튼튼하면 그 위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품위 있게 사는지는 관계와 태도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90살을 살고 울고 웃고 잃고 버티고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길다. 그런데 그 길을 버티게 해주는 건 오직 오늘의 힘이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덜 두렵습니다. 오늘을 채우면 외로움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면 인생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는 흘렀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 이야기에 단 한 줄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용히 찾아오는 변화이지만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잃어가는 것보다 끝까지 남아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돈도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아직 나는 살아있다 라는 힘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조금 다른 진실을 배웠습니다.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하루하루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직도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고 물 한 컵을 따라 마실 수 있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 이것들은 젊을 때는 당연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저는 어느 93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고 배우자도 먼저 떠나 홀로 지내고 계셨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고 달력을 보며 오늘의 할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아직도 나의 하루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분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모릅니다. WHO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70%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과 함께 살지만 그 중에서도 스스로 생활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우울감이나 불안감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노년의 끝까지 남는 힘입니다. 저는 또 한 노부부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아내는 다리에 힘이 약해져 보호가 필요했고 남편은 청력이 약해 대화할 때 자주 되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한숨 쉬지 않고 매일 아침 서로에게 오늘도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이 두 분의 건강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이분들의 회복력은 숫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는 힘은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특히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 이것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어르신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 시장에서 늘 보던 상인이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의 반가움. 또는 아침 햇살이 살짝 비추는 창가에서 혼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그래, 오늘도 살아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조용한 용기. 이런 것들이 바로 나이 들어도 남아있는 힘입니다. 삶에서 많은 것이 떠나도 이 힘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땐 세상이 너무 빠르게 흘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것들에서 마음이 깊이 뿌리내립니다. 작은 인사, 작은 여유, 작은 식탁, 작은 미소.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 누군가는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말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보다 진짜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큰 성공보다 작은 평온이 훨씬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버텨오신 삶 자체가 이미 큰 힘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져도 괜찮고 기억이 조금 흐려져도 괜찮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도 어르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어르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는 힘은 결국 삶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월은 몸을 약하게 만들지 몰라도 그 마음만은 더 단단하게 다듬어줍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한 노년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가던 길이 이제는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잠깐만 서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중에는 여전히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고 아침에 일어나 두 다리로 단단히 균형을 잡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서너 군데 가게를 들러 천천히 둘러보며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 평범한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70세 이후에 지팡이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일정 거리를 스스로 걷는 능력은 전체 노년층 중 약 2호소 30%만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계시다면 어르신의 심장노의 근육 관절이
아직도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뇌에서 걸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면 다리 근육이 반응하고 관절이 부드럽게 따라 움직여야 하며 심장에서는 피를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 일어나 걷고 계시다면 정말 스스로 칭찬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머리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어르신 중에는 손주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병원 예약 날짜를 따로 메모해두지 않아도 생각이 나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요일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에 단기 기억력과 일정 처리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뇌세포 간 연결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는 매일 신문을 읽거나 TV 뉴스를 집중해서 보거나 하루에 10분이라도 대화를 지속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감퇴 속도가 40%나 더 늦다고 합니다. 즉, 어르신이 지금도 주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머리를 쓰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운동입니다. 또 요리를 한다는 것 역시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지는 능력입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찬을 준비하고 채소를 씻고 불을 조절하는 이 전 과정은 사실 매우 복잡한 두뇌 활동입니다. 계획하기, 기억하기, 손 근육 조절하기, 안전 판단하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손의 힘도 줄고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사소한 부주의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반찬 몇 가지를 뚝딱 만들고 혼자 드시는 날에도 밥상을 차려 천천히 식사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은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식사를 챙긴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도 나를 돌볼 힘이 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건강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감과 신체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즉 스스로 밥을 준비하는 습관만 유지해도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뜻이지요. 어르신, 몸은 솔직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이 없으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몸이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도 걷고 요리하고 기억하고 생활을 스스로 챙긴다는 것은 어르신이 잘 늙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우리를 지켜줍니다. 건강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조차 삶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로 삼습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지나친 자신감이나 불안은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대응하면 노년의 삶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손가락이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고 예전처럼 빠르게 걷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젊을 때처럼 움직이려고 하면 몸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하지만 반대로 신호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삶의 리듬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전체 인구의 약 78%가 크고 작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겪는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문제는 나쁜 삶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흐름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지요. 아직은 괜찮겠지. 나는 아직 젊어 하며 무리하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이웃 아주머니는 매일 산을 오르며 나는 평생 병원에 안 갈 거야 라고 장담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 정상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죠.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나보다 정직하더라. 나는 속이려 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어. 어르신,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라는 뜻이고, 숨이 차다면 속도를 늦추라는 의미이고, 기억이 흔들리면 머리를 조금 더 쉬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깨닫습니다. 건강은 잡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그리고 관리한다는 건 무리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요.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지나친 자신감과 지나친 불안입니다. 자신감이 과하면 넘어지고 불안이 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균형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작은 근력 운동, 이 정도가 오히려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도 70대 이상의 시니어에게 권장하는 운동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리하지 않을 것, 숨이 과하게 차지 않을 것, 쓰러질 위험이 없는 환경에서 할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아는 칠순 어르신은 허리가 심하게 아픈 날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아픈 건 내 몸이 오늘은 쉬라고 하는 거야. 괜히 억지로 움직이면 내일은 아예 못 움직여. 이것이 진짜 건강의 지혜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존중하는 삶. 그러면 오히려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오래 버텨줍니다. 제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90세 할머니 한 분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건강은 마치 손님 같아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오래 머물고 내가 무리하면 금방 떠나요. 그 의사는 그 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몸은 부담을 싫어합니다. 너무 적게 움직여도 떠나고 너무 많이 움직여도 떠납니다. 적당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어르신, 건강이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젠 붙잡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건강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고,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먹고 쉬고, 오늘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걱정하는 것. 이런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도 작은 통증을 느끼셨나요? 그 통증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부드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힘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예전처럼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한 번 앉았다 일어나는 데에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눈을 한 번 더 찡그려 보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느려짐 속에서도 여전히 잃지 않고 지켜내고 계신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능력들, 즉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르신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노년의 건강과 품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의자나 소파에서 손을 짚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작 하나가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 능력을 노인의 종합 건강 테스트로 활용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기 테스트는 다리 근력, 균형 감각, 허리와 배의 코어 근육, 관절의 탄력, 신경 반응 속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40% 낮다고 나왔습니다. 즉,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몸,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생기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근육이 약해져 다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그래서 의자에서 손 없이 일어나는 능력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셨다면 어르신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훨씬 튼튼하고 멋지게 나이 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돋보기를 찾지 않고도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것. 어르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질환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한한과학회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내장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문을 자연스럽게 읽고 TV 자막을 놓치지 않고 약봉투에 적힌 글자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눈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뇌와 눈이 아직도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시력이 좋다는 것은 시력 그 자체만이 아니라 어르신의 인지 능력과 신경계 전체가 건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글씨를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곧 삶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약 시간 확인하고 병원 진료 날짜 체크하고 문자 내용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자립이라는 가장 소중한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어르신이 평소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고 걸을 때 휘청거리지 않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엄청난 힘입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약해지는 기능 중 하나인데 이를 지켜내고 계시다는 건 몸을 아주 잘 관리해 오셨다는 뜻이지요. 예전에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잘 걸으세요? 하고 놀라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지는 못해도 천천히 흔들리지 않게 가는 게 중요해. 속도보다 중심이 더 소중한 나이가 있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속도를 잃지만 중심을 잡는 힘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이 지금도 몸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돋보기 없이 글자를 읽고 균형 있게 걷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건강은 노력한다고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 움직이고, 읽고, 일어서고,
걷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박수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어르신, 느려졌다고 해서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속도는 줄었지만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능력들이 어르신을 하루하루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은 아무리 훌륭한 약이나 치료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어르신만이 만들어 온 인생의 결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라도 일어나셨다면, 세상을 또렷하게 바라보셨다면, 균형 있게 한 걸음 내디드셨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걸어가고 있다. 어르신의 걸음은 비록 느릴지라도 그 안에는 세월이 준 지혜와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고 체력보다 중요한 건 의지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보면 몸이 늙는 것보다 마음이 늙는 게 더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노년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건 근육의 힘도, 재산의 크기도, 자식의 효도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젊게 만들어주는 그 보이지 않는 힘, 호기심과 긍정이라는 두 가지 날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둥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귀찮아져. 새로운 건 몰라도 돼.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노년보다 더 아쉽고 더 위험한 노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다치는 순간 사람은 살아있어도 이미 반쯤 멈춰버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도 작게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배워볼까? 바로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마음의 나이를 되돌려 놓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이 작은 떨림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인지의학 연구자료를 보면 65세 이후에도 호기심과 배움의 의지가 유지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40%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요. 쓰면 쓰는 만큼 더 단단해지고 멈추면 멈추는 만큼 더 빠르게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작은 호기심 하나가 뇌를 깨우고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힘이 되는 거죠. 또 긍정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리는 노인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23%나 감소한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력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르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직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하나쯤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주는 작은 기쁨, 이 모든 게 마음의 약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냐고 말할 때 그분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어색해서 자꾸 잘못 눌렀지만 결국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너한테 사진 보내줄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손주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니까 삶이 다시 밝아지더라.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요, 70세가 넘어서 꽃 이름 외우는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을 때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그 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산수국이고 저건 도라지꽃이야. 손주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했죠. 할아버지 멋있다. 어르신, 사람은 배움이 멈추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움을 놓지 않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져요. 호기심은 뇌를 젊게 만들고
긍정은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더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배움은 성과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작은 관심, 새로운 것에 대한 조용한 설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미소 짓는 여유, 이런 마음들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진짜 젊음입니다. 어르신, 오늘도 TV 뉴스에서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왔다면 저게 뭘까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손주가 쓰는 신조어를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새로 생긴 가게 간판을 보고도 이건 어떤 곳이려나 하고 궁금해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나이는 더 이상 어르신을 묶어두지 못합니다. 호기심은 삶을 다시 활짝 열어주는 열쇠이고 긍정은 그 길을 편안히 걸어가게 하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미 그 힘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건 그 힘을 매일 조금씩 꺼내 쓰는 일뿐이지요. 그렇게 어르신의 마음이 다시 젊어질 때 삶도 다시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스쳐 지나갔던 마음의 풍경들이 노년이 되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지요.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결코 위로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질 수 있지만 그 대신 마음은 더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넓어지지요. 젊은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바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고 누구를 이겨내려는 힘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인간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거창한 역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어르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라는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손주에게 할머니, 내 얘기 들어줘 라는 말에서 하루의 의미를 느낍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지나가는 이웃에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할이 사라지면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몸도 그 뒤를 따라 병들기 시작하지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건강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관계, 작은 역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감각을 잃은 순간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기 시작하고 이는 건강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당신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한마디, 따뜻한 미소, 작은 배려, 그것들이 전부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줄이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역할이란 거창한 책임이 아닙니다. 집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 손주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주는 것, 혼자 식사를 하더라도 밥상을 정갈하게 차려내는 것,
오래된 이웃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역할입니다. 삶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로 이루어져 있고, 노년의 품위는 큰 성취가 아니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당신에게서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잃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얻는 것도 많습니다. 더 깊은 지혜, 더 따뜻한 시선, 더 정직한 마음, 그리고 더 단단한 인내를 얻게 되지요. 젊은 사람들은 쉽게 갖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힘이고 희망이고 삶의 배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떨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아직 살아있는 마음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힘이 된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도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당신의 노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더 깊어질 테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저희 채널에 따뜻한 동행을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께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짝이는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께 마음 깊이 존경을 전합니다. 어르신,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한마디가 예상치 못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려서 그 말이 며칠이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 제가 얼마 전 만났던 90살 어르신이 바로 그런 말을 제게 남겼습니다. 작은 체구, 단정한 단발머리,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그분은 처음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 나 같은 늙은이는 괜찮아. 근데 70 넘은 사람들한테는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나이가 진짜 갈림길이거든.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학적 수치를 보는 것도 진단을 내리는 것도 아닌 그분이 살아낸 세월 자체가 제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70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이예요. 아직 괜찮다. 아직도 할 수 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어쩌죠? 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경고였고 동시에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 어르신도 그러셨대요. 70이 넘어서도 남편 챙기고 자식 손주 돌보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하루를 보내고 몸이 아파도 이따 쉬면 되지 하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프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걸 일찍 알았으면 지금처럼 허전하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저를 깊이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제 앞에 의학적 수치보다 엑스레이보다 그 어르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쓰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어르신, 이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지요? 저 역시 그 순간 마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본 듯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의료 데이터로만 보면 알 수 없는 인생의 진실,
병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균열. 그 모든 것을 이미 지나온 사람이 남긴 조언에는 감히 어떤 의학 지식도 따라갈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생 후반부에는 몸보다 마음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따라 무너지는 그 순서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등불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중에 해야지, 조금만 더 참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의 70대, 80대, 90대를 결정합니다. 그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80 넘어서부터 바꿨어요. 그런데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을 왜 영상의 첫 부분에 넣는지 아세요? 어르신이 남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바로 그 나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6개의 이야기는 90살 어르신의 목소리와 제 경험, 그리고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느껴온 깨달음이 함께 녹아있는 시간입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부디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니까요. 어르신, 사람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지나 80에 가까워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와 마음이 보내는 신호가 아주 조용해지지만 더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은 그 신호를 그냥 나이 드니 그렇지 뭐 하고 넘기곤 하시지요. 하지만 제가 90세 어르신께 들었던 말처럼 그 작은 신호들은 사실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부탁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챙겨주세요.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절실한 조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 그대로 담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몸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몸이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작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허리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컥거리고 자꾸만 피곤하고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기도 하고 잠이 깊지 않게 오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들. 다 몸이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신호들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곧 무너져요. 마치 오래된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버티듯이요. 그 어르신은 70대 때 그 신호를 거의 무시했다고 했어요. 남편 밥, 아이들 돌봄, 명절 음식, 집안 살림, 제사 준비까지. 순간순간의 피곤함을 그냥 살다 보면 그렇지로 넘겼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작은 버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허리가 뚝 하고 내려앉는 그날, 무릎이 걸음을 멈추는 그날, 밤새 다리가 쑤셔 잠을 못 이루는 그날, 병원에 가보니 이미 너무 늦어버린 그날. 어르신은 그걸 내가 나를 버린 세월의 결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나를 안 돌보면 아무도 나를 대신 돌봐주지 않아요. 가족도, 자식도, 심지어는 남편도요. 이 말은 절대 원망이 아니라 현실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몸이 아픈 날에도 밥 차리고 청소하고 손주 봐주고 쉬어야 할 타이밍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허리가 무너졌다고 했어요. 디스크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다니면서도 밥 차려야지, 집 치워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하셨죠. 의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둡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남 생각 먼저 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기 때문에 더 그렇죠. 하지만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망가뜨리는 길이었어요. 그 후로 그분은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밥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을 먼저 준비했대요. 자신이 먹기 편한 반찬을 한 가지라도 따뜻하게 준비해서 천천히 먹는 시간을 만들었다고요. 처음엔 가족들이 왜 요즘 아침상이 부실해졌냐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 깨달았대요. 엄마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그리고 그분은 매일 10분씩 자신의 몸을 위해 시간을 썼대요. 허리를 펴고 종아리를 주물러주고 발바닥을 눌러주고 고생했어, 미안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대요.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10분이 나를 살렸어요. 그 말은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10분의 스트레칭은 근력 감소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하지부종을 줄이고 심부정맥 혈류를 증가시키죠. 발바닥을 눌러주는 건 신경 자극을 통해 혈류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 이 감각은 노년 우울을 줄이는데 실제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2018년 국제노인의학저널에서는 자기관찰형 자기관리 루틴을 가진 노인의 우울 위험이 37%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 하는 일인데 그걸 왜 누가 뭐라 하나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요. 자기 건강을 챙기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어르신은 그걸 80대에 깨달으셨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몸은 늦게 돌봐도 변화가 옵니다. 근력은 80대에도 증가할 수 있고 혈압은 일상 습관으로 충분히 안정될 수 있으며 수면의 질도 마음 관리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빠른 손상이 아니라 조용한 방치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 그런 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큰 손상으로 다가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대로 돌려줄 뿐이지. 저는 그 말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고 마음이 조금 기울어지는 지금이 바로 가장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나를 돌보는 시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나머지 모든 인생을 바꿉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를 먼저 챙겨주세요. 그게 진짜 오래 사는 길입니다. 어르신,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몸이 먼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일상에서 사라지는 작은 자립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일들이 하나둘 줄어들 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약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활 습관이나 건강 팁이 아니라 나이 들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작은 자립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는 90세 어르신의 경험까지 모두 모아보면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품위와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방패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주변에서 알아서 돌봐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기도 하며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과 멀어져 갑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어르신, 자립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자립이야. 이제는 좀 기대도 되지.
물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기대가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빠르게 힘을 잃는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을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직접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을 길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돈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90세 어르신은 말하셨어요. 돈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결정권도 함께 사라진다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번 돈이나 내가 가진 재산을 직접 살피고 통장을 확인하고 공과금을 챙기는 행위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어르신들 중 몇 분은 자식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필요할 때 돈을 제대로 못 쓰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못해 속상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반대로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자존감이 강하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 고치려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뇌의 판단력 유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을 스스로 파악하는 행동이 뇌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기억 유지 능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작은 지출 하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카드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뇌를 젊게 만드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머리가 조금 느려졌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천천히라도 직접 확인하고, 직접 눌러보고, 직접 계산해보는 그 과정이 바로 뇌를 지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 관리입니다. 병원 진료 날짜, 약 복용 시간, 생필품 구매 일정, 집안일 계획. 이런 작은 스케줄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노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력을 큰 글씨로 적어 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스티커를 활용하거나 색깔 표시로 구분하기도 해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챙긴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기억하는 82세 할머니 한 분은 늘 작은 공책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공책에는 이번 주 병원, 손녀 생일, 약 먹는 시간, 장 봐야 할 것 같은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쓰는 거야. 참 멋진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잊는 것보다 내가 나를 챙기는 능력을 잊는 게 더 무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병원 예약 하나, 생일 기억 하나, 청소 날짜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을 챙기는 것이 결국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을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일상 루틴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일상의 흐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고 물을 마시고 간단한 정리를 하고 식사를 차리고 저녁에 발을 주물러 주는 것. 이 작은 루틴들이 노년의 건강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90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기 쉬울 때일수록 루틴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루틴은 뇌의 안정감과 심박수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루틴은 우리 뇌에 아직 괜찮다,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루틴은 중요해요. 침대에서 일어나 햇빛을 맞는 것만 해도 노년층의 우울감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을 지압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간단한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 근력을 유지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해내는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냉장고에서 필요한 걸 꺼내고 수건을 개고 화초에 물을 주고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는 것.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자립을 지켜주는 작은 승리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힘은 약해지지만 그 느린 속도 그대로라도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은 마음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제가 아는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낼 때마다 나한테서 아직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져. 어르신, 나이가 든다는 건 우리가 못하는 일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립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모든 걸 혼자서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한다는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을 하나둘 내려놓으면 삶의 중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만 직접 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바꾸고 일주일을 지키고 나머지 생을 단단하게 받쳐줄 힘이 됩니다. 어르신의 삶은 아직 충분히 스스로 지켜낼 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립의 힘은 어르신의 하루를 더 안정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몸이 점점 느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느려진다고 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느려지기 때문에 더 깊이 보게 되고 더 섬세하게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도 절대 잃지 않는 능력들, 그리고 느려져도 더욱 빛을 내는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리가 전보다 무겁고 눈이 흐릿해지고 기억이 가끔씩 새어나가는 순간들.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반짝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힘입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이 한 동작 안에는 몸의 균형, 다리 근력, 허리의 안정성까지 모두 담겨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 무릎 보조 없이 일어나기 테스트를 중요한 건강 지표로 사용하거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손을 짚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몸 전체가 잘 협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 그건 정말 큰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능력들이 단순히 운동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아오며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스스로를 챙기고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돋보기 없이 글씨를 읽을 수 있는 눈의 힘입니다. 눈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기관이지요. 특히 70세가 넘어가면 백내장, 황반변성, 시력 저하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문을 볼 때 글자를 가까이 당기거나 스마트폰 글씨를 크게 키워보곤 하세요. 하지만 아직도 신문을 자연스럽게 펼쳐 드시고 자막을 읽고 음식 포장지의 글씨를 알아보신다면 그건 단순한 눈의 건강이 아니라 뇌와 눈의 협력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안 보이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사실 눈의 기능은 생활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햇빛을 적당히 받고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체로 눈 건강도 오래 유지합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요.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마음이 머무는 창문이에요. 뭔가를 읽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눈도 더욱 오래 힘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은 대화를 이어가는 힘, 즉 마음의 청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능력은 인지 능력, 사회성, 감정 공감 모두가 잘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연구에서도 대화를 꾸준히 하는 노년층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말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뇌의 회로를 자극하고 혈류를 유지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대화는 외로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병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면역력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 상대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죠. 어르신, 혹시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는 이야기하면 참 기분 좋아진다 라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어르신은 삶을 밝히는 사람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힘은 젊음의 증거이고 동시에 인생의 따뜻한 흔적이기도 해요. 네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기심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은 점점 낯설게 느껴지고 해보지 않은 것들은 괜히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건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로 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은 마음의 근육과 같아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접어두면 약해집니다. 호기심은 또한 삶을 향한 애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마음이 궁금해하는 순간, 그날은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려져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은 감정의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화나고 빨리 잊어버리지만 나이가 들면 감정 하나에도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말에 오래 마음이 쓰이고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감정이 얕아진 게 아니라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저는 그게야말로 인생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만 가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성숙한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잘 늙은 사람입니다. 어르신, 느려진다는 건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려졌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들이 있고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된 것들이 있어요.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는 힘, 돋보기 없이 글씨를 읽는 눈,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더 깊어진 감정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귀한 능력들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요즘 몸이 느려지는 것 같아 걱정하고 계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깊어지고 있다. 느려져도 단단하고 느려져도 따뜻하며 느려져도 빛나는 삶. 어르신의 지금은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래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긍정의 마음이었지요. 어르신, 혹시 요즘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어떻게 되는 거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서 사부작거리며 움직이는 작은 질문들. 그 질문들이야말로 젊음의 마지막 불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은행 일도 전부 기계로 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 말투도 너무 빠르고 생소해서 따라가기 어려운 순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 속에서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늘 감탄했습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서 질문지를 가져오세요. 선생,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어서요. 또 어떤 분은 새로운 운동법이 있다고 들었다며 집에서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물으시지요.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얼굴이 밝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연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최대 37% 낮다고 합니다. 또 꾸준히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면역 기능도 좋아진다고 하죠. 결국 마음이 젊게 움직이면 몸도 젊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해가 떴네, 비가 와서 시원하네, 밥맛이 조금 괜찮네,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긍정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누가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잡아야 해요. 제가 만난 어느 할아버지는 84세인데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도 궁금한 게 있고 오늘도 고마운 게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안 늙었다는 증거야.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분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오늘은 기분 어떠세요? 하고 따뜻하게 말을 붙이셨어요. 그런 행동 하나가 스스로의 기분을 끌어올리고 상대의 반응이 또 힘이 되어 마음이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어르신은 70대가 넘어서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와서 뭘 하겠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도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택한 것이죠. 처음엔 선이 삐뚤빼뚤했지만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에 그림을 걸 정도로 늘어나셨고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놀랍도록 젊어지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따라오고 몸이 움직이면 삶이 다시 빛을 되찾습니다. 혹시 어르신도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떠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해도 귀찮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을 때요. 그런 날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오래 머물러 버릴 때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몸도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게 궁금하네.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건 왜 이렇지?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마음을 살리고 하루를 살리고 노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둥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노년층이 우울증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는 어르신들이 수면질이 높고 통증 민감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하죠.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이 회복하고 몸이 편안해지면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도 작은 궁금증 하나, 작은 감사 하나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에 조용히 붙잡아 보세요.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나는 느낄 수 있구나.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늙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늙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그 선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 작은 긍정 하나가 어르신의 하루를 밝히고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더 크게 열어줄 거예요. 이 마음의 빛을 꼭 붙잡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내려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거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편안하게, 더 나답게, 더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90살 어르신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사는 건 연습해야 돼요. 그 연습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깊게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고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책임을 쥐었고, 중년이 되면 가족을 쥐었고, 나이가 들면 기억과 습관, 추억까지 모두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 하지요. 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따라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우면 삶 전체가 늘어지듯 더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가지려고 애쓰는 노력이 아니라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그 내려놓음은 절대 패배가 아니고 끝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더 편안해지기 위한 준비, 나답게 사는 삶의 시작에 가까워요.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르신도 느끼시겠지만 물건을 버리는 것조차 오래 망설일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의 기억, 감정, 눈물, 행복, 그리고 오래된 마음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버릴 때 혹은 옛날 친구의 연락처를 삭제할 때 마음이 유난히 쓰린 이유는 그 속에 그때의 나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부여잡게 되고 쉽게 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내려놓음의 첫걸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 이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지 않구나. 아, 이 기억은 이미 내 안에 남아있으니까 굳이 물건이 없어도 괜찮겠구나. 아, 이 관계는 붙잡아도 더 이상 따뜻하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참으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배웠고, 누군가에게 서운해도 그냥 조용히 삼켜야 한다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그 감정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감정들은 몸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병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무기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누구에게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나 오늘 좀 힘들구나. 나 외롭구나. 나 서운했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아주 소박한 대화라도 하는 것이 감정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을 사람이 없다면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짧게라도 좋습니다. 감정은 입 밖으로 혹은 글자로 흘려보내는 순간부터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이 몸과 마음 모두를 살립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잘라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애써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인맥이 힘이 되었지만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 짧은 안부, 함께 걷는 산책 하나면 그날 하루가 훨씬 환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그 관계는 멀리 두는 것이 건강입니다. 관계에도 정리와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고 억지로 잡고 있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편안한 관계 하나가 10명의 피곤한 관계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이유는 사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좀 더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고, 손주가 먼저 찾아오길 바라고,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자주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은 마음을 갉아먹는 외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어떡하나. 하지만 그 두려움은 지금의 시간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집안에 남기고 내가 원하는 마지막 순간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 이런 준비는 죽음의 연습이 아니라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정리된 삶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남은 시간도 고요하게 흐릅니다. 어르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남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입니다. 많이 쌓는 삶보다 가볍게 비우는 삶이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붙잡으려 하지 말고, 대신 나를 잘 돌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만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장수이고, 그게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처럼 오래 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가볍게 사는 게 어려운 거야. 이 말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어르신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